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식자재마트 유통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도는 6일 유통기업 GQ와 농업회사법인 우돈 NPP와 협약을 맺고 전국 100여 개 식자재마트 유통방을 활용해 지역 농특산물의 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돈 NPP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 공급하고 GQ는 유통망을 제공하며 경북도는 행정 지원과 홍보 마케팅을 맡게 됩니다. 경북도는 현재 20여 곳인 참여 생산업체를 200곳까지 확대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자매도시인 중국 닝샤 회족자치구 대표단이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닝샤 대표단은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경상북도를 방문해 두 지역 간 경제와 문화, 관광, 청소년 분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교류를 대학생과 청년,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경북의 해양 관광 자원과 닝샤의 와인 산업, 사막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걸그룹 리센느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주시 공식 SNS 영상이 잇따라 흥행하며 누적 조회수 327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개한 홍보 영상이 139만 회, 위촉 이후인 지난달 29일 공개한 영상이 188만 회 이상 조회되며 일주일 만에 두 편의 영상 조회수가 327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대사 위촉 뒷이야기를 담은 추가 영상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7일부터 4일 동안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으로 적발되면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고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강제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생계 유지에 차량이 꼭 필요한 체납자는 관련 증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선국이 지방정부가 일제일 출범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대전환을 통한 지방시대 완성을 선언했고 경북시장 군수들도 취임식 직후 산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찾으며 실용 행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경상북도가 경북 대전환을 내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경북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실행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500만 메가시티 행정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AI와 첨단 산업 육성, 촘촘한 돌봄과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계속 정확하게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가게 되어 있대.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합쳐서 우리 권한과 우리 돈 가지고 한 나라처럼 그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 경주시는 하나 되는 경주, 중단 없는 전진을 민선국이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관광객 6천만 시대와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 포스트 에이펙 추진,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민선국이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천시는 시민 중심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병삼 시장은 시장실보다 현장을, 보고서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며 시민의 삶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별도의 인수 절차 없이 곧바로 시정 운영에 들어가
중단 없는 경산 발전을 선언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 아이 키우기 안심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은 민선국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 화합을 제시했습니다. 박건현 군수는 갈등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화합하는 대통합을 강조하며 혁신 농업과 활력 경제, 문화도시와 행복복지, 군민 중심 열린 행정 등 5대 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택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경북 북부권 단체장들도 민선 9기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시정 군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경북 북부권도 민선 9기의 막을 올렸습니다. 신임 김학홍 문경시장은 취임사에서 문경의 오랜 현안과 난제에 과감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화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화폐 유통을 2배까지 늘려 전통시장,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과 제도에까지 맞춤 지원을 늘려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살기 좋아졌다, 장사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문경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신임 안병윤 예천군수는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을 민선 9기 군정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문화관광과 스포츠를 활용한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또 한 달에 2차례 열린 군수실을 운영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취임식 직후에는 공약 이행과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첫 결재를 마쳤습니다. 최유철 신임 의성군수는 행복한 군민, 잘 사는 의성을 군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신공항과 미래 신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의성의 100년 대계를 마련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단체장들은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새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결재는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었습니다. 첫 결재를 추경 예산으로 한 것은 군민들의 변화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약 600억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해 군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3선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정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전 군민 평생연금을 중심으로 소득과 교통, 의료와 주거, 교육과 생활 서비스를 아우르는 군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재선을 시작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청년 기업도시와 천만 관광도시, 일상복지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행정을 약속했습니다. 민선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오는 2030년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20주년 기념 행사가 3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안동의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오늘날 국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기 위한 이름으로 안동시는 그간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거점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해 왔으며 국가유산과 향토유산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지역학을 구축하는 등 전통문화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안동시는 행사를 통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미래 천년의 한국문화를 앞장서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좀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야말로 우리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인 정신문화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송군 의회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신임 의장에는 심상유 의원이, 부의장에는 박신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심상유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박신영 부의장도 의장을 보좌하며 의원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송군이 2026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일원이며 지상 10층 규모로 전용 면적 33제곱미터의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5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청년과 노동자 등 특정 수요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공유 오피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 감천면의 대지농장 1곳과 인근 한우농장 5곳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확인된 가축은 돼지 14마리와 한우 24마리 등 모두 38마리로 경북의 한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되면서 발생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천군은 발생 농장 반경 3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긴급 접백신 접종과 임상 예체를 실시하는 한편 이동통제 초소 3곳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걱정도 클 텐데요. 경찰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학교 앞,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기를 나눠줍니다. LED 전자호루라기입니다. 전자호루라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고음이 발생해 위기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ED 안전등과 랜턴 기능도 갖췄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걸어 다닐 때 오프션용 호루라기가 있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길에 다닐 때는 혹시나 누가 뒤에 따라오나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호루라기는 학생들이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가방이나 교복에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위험할 때 이걸로 소리를 내면은 주변인들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할 것 같고, 차 건널 때도 반짝반짝 불빛 때문에 차들도 더 쉽게 보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춘천경찰서와 춘천시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에게 배부한 전자호루라기는 모두 190개, 7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번에 배포한 LED 호루라기도 춘천시가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전액 지원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본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자호루라기 보급과 함께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호루라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국내 대표 장르 영화 축제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장르 영화에 주목해온 영화제는 올해 AI 영화 상영을 확대하는 등 영화 산업의 미래를 조명할 예정인데요.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부천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배우 판빙빙과 프랑스의 이자벨 위페르까지 평소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막이 오르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판빙빙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미리 한번 와봤어요. 부천 사는데 부천에 이런 행사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뉴에라 뉴스킨. 중국 원하평 감독의 무협 영화 개막작 표인 풍기대망을 비롯해 50개국 321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세계적인 장르 영화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시그니처 섹션에서는 작품 19편이 선보이고 아시아 장르 영화 특별전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공개됩니다. 영화제가 걸어온 30년 발자취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메인 조형물 판타스틱 포털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특별한 AR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가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AI. 국제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 AI에서는 AI 영화 15편이 공개됩니다. 또 이준익 감독 등 유명 영화 감독들도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폼 작품을 선보이며 달라진 제작 환경을 반영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좀 힘입어서 조금 더 영화적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AI 영화들을 많이 선정을 했고 또한 출품 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장편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장편 2편도 AI 영화를 선정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중요성과 부분이 조금 더 커지고 성장됐다고 말씀드립니다. 30년 전 낯설고 실험적인 장르 영화를 내세우며 출발한 비판. 이제는 장르 영화의 축제를 넘어 AI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까지 품으며 영화의 다음 30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상북도가 힘내라 대한민국 데일리 경북 여름 과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여름철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전에는 총 95톤의 신비복숭아와 자두 등 여름 과일이 공급됩니다. 행사는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60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경북도는 소비자들이 경북 대표 여름 과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덤 지원, 카드 할인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국립경북대 간호학부가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과정, 교육 여건과 성과 등이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립경북대는 이번 5년 인증을 두고 체계적인 과정 운영과 교육 품질 개선, 우수한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간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지역 내 공원과 체육시설, 문화유산 등 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구축했습니다. 구축 장소는 낙동강 먼달공원과 용상동 낙천공원, 용상동 풋살장과 야구장, 병산서원 일원으로 해당 장소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이용자 누구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다만 보안이 중요한 금융거래와 개인정보가 오가는 서비스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부득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보안 접속인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를 선택해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과 체육시설, 공공곤충물 등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